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 그 상속세는 상속받는 모든 분들이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2억 원이 있으며 자녀와 같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총 5억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는 거고, 만약에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있으셨다면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는 것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그 상속공제 때문에 상속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그 금액을 넘어선다면 그럼 대략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나요? 상속세는 세율이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니까 큰 재산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속공제를 아까 말씀드린 5억이나 1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상속세율 적용이 30%가 돼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과한 금액이 20억 원이라면 이때는 40%까지 세율이 적용돼서 6억 2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네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속세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혹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율이 좀 더 크거나 뭐 그렇진 않죠? 네, 아닙니다. 증여세율 같은 경우는 상속세와 동일하게 10%부터 50%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더 크거나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리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배우자가 있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그 재산가액이 3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0억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상속공제 10억 원을 빼고 20억 원에 대한 세금이 약 6억 2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생전에 10억 원 정도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했다면 그 증여세는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이제 10억 원을 증여를 했으니 20억 원만 남았잖아요. 그 20억 원에 대한 세금은 아까 계산한 바와 같이 상속공제 10억 원을 빼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세금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 냈던 증여세와 돌아가셔서 냈던 상속세를 합하면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6억 2천만 원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약 1억 7천 정도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상당히 많이 절세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미리 증여를 해서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은 분명히 절세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규정에 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산의 개념이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의 예와 같이 증여세를 내고 상속세를 내는 것처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다면 다시 다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절세 효과가 지금처럼 1억 7천원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합산하고 이제 미리 낸 증여세는 다시 이렇게 환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10년 이내의 증여를 다시 상속세에 합산을 한다면 아까 내셨던 증여세는 물론 다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냈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년이 어쨌든 중요한 거네요. 그죠? 그 무조건 사전 증여가 유리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증여는 미리미리 좀 계획을 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10년이 너무 긴 시간이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것에 대해서 합산을 하는 거고, 또 증여세에도 보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것은 그렇죠.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자녀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증여 같은 플랜을 짜는 것이 10%에서 50%까지 그 고율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고요. 또 상속세에서 보면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린 자녀분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상속인의 경우는 10년이지만 네.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상속인 이외의 자들은 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녀 혹은 며느리, 사위의 경우는 5년 규정을 적용하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0% 가산되는 세금이 있지만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다시 손자녀한테 증여해서 세금을 낼 것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절세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보면 이제 손자녀냐 사위 며느리한테 사전 증여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볼 만 하겠네요. 그러면 예금이나 왜 적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2억 원 공제해 준다 이런 얘기도 전 들어봤는데 이건 뭔가요? 아마도 말씀하시는 게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억 원을 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금융재산, 즉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에서 2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 금액의 한도가 2억 원이고 아마도 그 2억 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 금융재산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20%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20억 원 정도는 토지를 가지고 계시고 10억 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총 재산 30억 원에 대한 세금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6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0억 원을 공제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10억 원에 되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금융재산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토지 20억 원과 예금 10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세를 계산하면 그 10억 원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28억 원에 대한 세금이 계산이 되고 그렇게 계산한 상속세가 약 5억 4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상속세 절세 효과가 약 8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취득세가 예금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별도로 안 내니까 취득세가 없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토지와 아파트라는 부동산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상속세 낼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10억 원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처분할 예정인 아파트가 있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계속해서 이제 뭐 함께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뭐 팔기 어렵다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뭐 살려고 한다 이런 집은 좀 어떤 좀 절세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상속세 규정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거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주택의 10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한도가 6억 원까지 있긴 하지만 상속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근데 그런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우선은 돌아가시기 10년 동안 계속해서 동거를 해야 됩니다. 동거하고 있는 집이 자가이든 전세이든 상관없이 동거를 해야 되고 그 10년이란 기간을 계산을 할 때 미성년자인 기간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을 빼고 성년자인 기간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년자인 자녀가 잠깐이라도 분가를 하면 계속해서 10년이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분가가 부득이하게 군대를 간다거나 학업 목적으로 잠깐 이사를 간다거나 혹은 취약 목적으로 취약 목적 혹은 취업 목적으로 간다는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 기간만 빼고 계속해서 동거를 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시기 그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택이 1주택 또는 주택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잠깐이라도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10년을. 근데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거나 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든지 혹은 상속을 받았다든지 혹은 혼인을 하거나 동거부녀 합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합가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보아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뭐 생각하면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분가를 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매우 좀 까다롭긴 하네요. 상속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속 공제나 이런 것들이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속세 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시려면 아무래도 상속세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상담 같은 걸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그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컨텐츠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